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왜 전부 울고 있는 거죠? 여기 미국에서는 한국으로 인해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과연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린 로렌스라고 합니다. 미국 워싱턴 외곽에 자리 잡은 조용한 동네에서 나고 자랐으며, 현재는 독립 다큐멘터리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로 가족, 전쟁, 기억, 그리고 역사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삶 속에 깃든 이야기를 꺼내어 세상에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제 외할아버지, 조지 로렌스는 제 어린 시절 기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늘 신문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고요한 표정으로 앉아 계시곤 했는데, 그러다가도 제가 다가가 무릎을 베고 누우면 천천히 페이지를 접고는 제 머리카락을 손가락 사이로 빗어주시며 이야기를 시작하시곤 했습니다. 이야기의 대부분은 놀랍게도 저에게는 너무 낯선 땅, 바로 한국에서의 일이었어요.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규정되기엔 너무나 인간적이고 따뜻한 장면들이었고, 총성보다는 웃음, 굶주림보다는 나눔, 공포보다는 연대의 기억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지요. 예컨대 어느 날은 전투 직후 잠시 주어진 짧은 휴식 시간에 마을 어귀에 있던 작은 천막에서 따끈한 미역국을 대접받았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처음엔 낯선 향에 젓가락질조차 망설였지만 그 미역국을 내어준 아주머니의 미소가 워낙 따뜻해서 결국은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순간만큼은 참전 군인이 아니라 그저 지친 타국의 젊은이일 뿐이었다고 말씀하시며 입꼬리를 천천히 올리시던 모습이 아직도 제 눈앞에 생생합니다. 또 어떤 날은 깊은 밤 정막 속에서 교대로 보초를 서던 중 언덕 아래 작은 불빛을 발견하셨답니다. 자세히 보니 폭격을 피해 피난을 온 가족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조심스레 옷을 말리던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꾹 참으며 어른들은 서로를 꼭 붙들고 있었고, 어두운 밤하늘 아래에서 그 장면은 전쟁이라는 단어와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전쟁의 비극을 가장 또렷하게 보여주는 풍경이었다고요. 그때 외할아버지는 자기 손안에 쥐고 있던 마지막 초콜릿을 꺼내어 조심스럽게 그 가족에게 다가가 전해주셨다는데, 아이가 그걸 받고 보인 수줍은 미소를 평생 잊지 못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셨던 이야기 중 제가 가장 인상 깊게 기억하는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겨울 엄동설안 속에서 눈보라를 헤치고 행군하던 도중 마주친 한국 노인의 이야기였는데요. 그 노인은 무릎까지 눈이 쌓인 들판에 삽을 들고 나와 말없이 도랑을 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왜 그런 일을 하고 계신지를 물었더니 그분은 조용히 말씀하셨답니다. 봄이 오면 물길을 다시 틔워야지요. 물이 있어야 밭에 씨앗을 뿌릴 수 있으니까요. 그 대답을 들은 순간 외할아버지는 설명할 수 없는 충격과 감동을 동시에 받으셨고, 그 표정이 어떤지 제가 물었을 때 오랫뜸을 들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나는 이 나라가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단다. 전쟁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은 이미 평화를 준비하고 있었거든. 저는 그 말을 어릴 적에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전쟁 중에도 물길을 걱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개념은 어릴 적 저에게는 너무 생경했고 동화 속 이야기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고 제가 직접 전쟁과 인간에 대해 취재를 하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그 말의 무게를 조금씩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한 민족에 대한 본질적인 관찰이었고, 인간 본연의 생명력에 대한 경외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할아버지의 한국에 대한 기억은 단순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의 이야기 속 장면들은 제 삶의 기준이 되었고, 누군가를 바라보는 시선의 깊이를 바꿔놓기도 했으며, 무엇보다 제가 세상을 기록하는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어요. 누군가는 전쟁을 총과 피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제게 있어서 한국전쟁은 강인한 일상과 다정한 저항의 이야기였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한국인들의 조용한 품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한미 평화 문화의 밤 행사에 초청을 받게 되었는데요. 한미문화재단이 주관하고 여러 인사와 예술인 그리고 참전용사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뜻깊은 자리였기에 제 작업과도 관련된 만큼 기꺼이 참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행사장이 마련된 홀 안에는 전통 한복을 입은 모델들이 오색 찬란한 무늬를 휘날리며 천천히 무대를 걸었고, 이어진 국악 연주는 낯설면서도 묘하게 마음을 건드렸으며, 벽면에는 한국전 당시 참전했던 미군들의 이름과 사진들이 조용히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한국문화센터 대강당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하면서도 절제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관객들의 말소리도 어쩐지 조심스러웠고, 천천히 낮아지는 조명의 분위기 속에서 무대 위로 한 사람이 등장했을 때
저는 무심코 눈을 떼지 못한 채 그의 존재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 가수는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소개되었고 검정색 정장 차림에 단정한 머리를 하고 있었으며 손에는 마이크가 아닌 전통 악기인 대금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인사말 이후 그는 연주 없이 맨몸으로 노래를 시작했지요.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 찬 흥남부두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 가사였지만 곧바로 스크린에 자막이 번역되어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시대극의 배경이 되는 슬픈 사랑 노래쯤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사가 한 줄 또 한 줄 이어질수록 제 안에서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이질감이 감정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목구멍 어딘가가 타들어가는 듯한 울컥함이 올라왔어요. 사랑하는 이의 이름을 부르며 떠나야만 했던 그 노랫말은 단지 한 남자의 절절한 이별을 노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에 한 민족 전체가 목숨을 건 이별 앞에서 끝내 고개를 들고 살아야 한다고 다짐하던 생존의 언어였습니다. 흥남부두, 저는 그 지명을 처음 들었어요. 나중에야 알게 된 것이지만 그것은 1950년 겨울 수십만 명의 피난민들이 미군 수송선에 몸을 실으며 북해야 했던 말 그대로 절망의 항구이자 동시에 희망의 마지막 끈이었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바다에서 울려 퍼졌던 울음소리, 마지막 포옹, 끊어졌던 손, 그리고 부둣가에 남겨진 이름 없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이 노래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제 오른손이 무릎 위에서 움켜쥐듯 주먹을 말고 있었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이상한 울림이 올라와 목을 메이게 만들었어요. 저는 어떤 주술에 걸린 듯 무대를 뚫어져라 응시하며 한음 한음이 제 안의 기억과 감각을 흔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하자면 그날의 굿세어라 금수나는 단지 한 편의 공연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꿰뚫는 시간의 틈이었고 저는 그 균열 사이로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다시 들은 듯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그 노래가 끝날 즈음 제 머릿속에는 너무나 익숙한 문장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작은 나라 사람들 참 많이 울었지만 참 강했다. 평소 할아버지께서 여러 번 하셨던 말씀인데도 그날처럼 그 문장이 또렷하게 그리고 감정적으로 다가온 적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제가 잘한 것이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그 노래 속 사람들의 숨결이 할아버지의 기억과 겹쳐져 저를 흔들어 놓았던 것일 수도 있었겠지요. 행사가 끝난 뒤 저는 호텔로 돌아와 캐리어 안에서 꺼낸 작은 상자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오래된 유품들이 조심스럽게 포장되어 있었는데요. 흑백 사진 몇 장과 노트처럼 생긴 낡은 일기장, 그리고 노란색 풀로 붙여놓은 한국 관련 기사 스크랩들이었어요. 그중 유독 제 시선을 끈 건 하늘색 군복을 입은 젊은 장교가 어딘가를 향해 똑바로 서 있는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흐릿하게나마 배경 뒤편으로는 눈 덮인 언덕과 구조물이 보였고 그 옆에 세워진 조형물은 분명히 무언가를 기리는 기념비 같아 보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그 사진이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하다는 감정을 느꼈고 순간 행사장에서 보았던 짧은 영상 속 장면들과 겹쳐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머릿속에 한 가지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남기신 지도일 수 있다는 생각이었죠. 수십 년 전 그가 서 있었던 그 자리, 그가 바라보았던 풍경을 제 두 발로 직접 다시 밟아보아야겠다는 강렬한 충동이 마음을 휘감았고 그렇게 저는 조용히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 길을 따라가야겠다. 누군가의 기억으로만 존재했던 한국이 아닌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 심장으로 느껴보고 싶다. 이 결심은 단순히 여행의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년 시절 내내 할아버지의 곁에서 들었던 수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다큐멘터리 작가로서 제가 평생 찾아 헤맸던 삶의 본질에 대한 갈망이 자연스럽게 하나로 응축된 결과였어요. 제가 만들고자 했던 다큐멘터리는 단지 전쟁의 기록이 아닌 그 안에서 인간다움을 잃지 않으려 몸부림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출발점을 저는 그날의 공연장에서 찾은 셈이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던 순간 저는 마치 두 개의 시간대를 동시에 지나고 있는 듯한 기묘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하나는 현재를 살아가는 제 자신, 다큐멘터리 작가로서의 냉정한 관찰자이자 기록자라는 정체성에 기반한 현재의 시선이었고, 다른 하나는 수십 년 전 그 땅을 밟았던 제 외할아버지의 흔적을 따라가고자 하는 후손으로서의 감정, 조금은 경건하고도 막연한 사명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두 감정이 서로 교차하며 이 여정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기대감이 제 안에서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지요. 비행기는 잔잔한 항로를 따라 동쪽으로 나아갔고
창밖으로 점점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머릿속에서 수십 번을 되새겼던 할아버지의 이야기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폐허와 추위, 배고픔과 연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현실 속에서 들을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날따라 기내의 엔진 소음 너머로 어렴풋이 들려오는 듯한 착각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은 경외에 가까운 놀라움이었어요. 상상 속 한국은 어딘가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간직한 약간은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따뜻함이 있는 공간일 것이라 막연히 생각해왔지만 현실의 한국은 제가 품었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유리 천장 아래 정돈된 동선, 효율적인 시스템 속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곳곳에서 자연스럽게 영어와 한국어가 병기되어 있는 안내문들까지 이곳이 과연 한때 전쟁의 포화로 가득했던 땅이 맞는지 저는 순간 혼란스러울 정도였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철도 플랫폼으로 내려가던 중 저는 멈춰서서 잠시 벽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의 주요 도시들을 연결하는 교통망이 깔끔하게 그려져 있었고 뉴욕이나 베를린에서도 볼 수 있을 법한 수준 높은 도시 설계도가 디지털 화면 위에 구현되어 있었지요. 그 화면 앞에서 저도 모르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할아버지의 말대로 다시 일어났구나. 아니, 일어선 것을 넘어 세계를 이끄는 위치까지 온 거야. 서울역 인근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들은 마치 한 편의 타임랩스 영상을 보는 것처럼 눈부셨습니다. 도로 옆으로 늘어선 고층 빌딩들은 저마다 유리창을 통해 햇살을 반사하고 있었고 길을 걷는 사람들의 표정은 피곤함보다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삶을 긍정하려는 활력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간간히 보이는 포장마차와 모퉁이의 작은 책방들은 세련됨 속에서도 사람 냄새를 잃지 않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었어요. 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천천히 피어오르는 벅참을 느꼈고 그것은 단순한 문화적 충격이라기보다는 기억의 대지에 실제의 뿌리를 내리는 감각에 더 가까웠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반복해 말씀하셨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단다 라는 문장이 이곳에서는 더 이상 회상이나 전설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며 제가 지금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생생한 현실이었습니다. 가로등 아래를 지나던 아이들이 손을 잡고 웃으며 뛰어가는 모습,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컵라면을 나눠 먹던 청춘들, 건널목에서 시각장애인을 도와 손을 잡아주던 누군가의 자연스러운 손짓까지 모든 장면이 그날 그분이 목숨을 걸고 지켜내고자 했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머물렀던 숙소는 서울 용산구의 한 작은 호텔이었는데 그 지역이 과거 미군 부대가 있던 자리라는 것을 알고는 일부러 그곳을 선택했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작은 창가에 앉아있을 때면 저는 종종 상상에 잠기곤 했습니다. 혹시 할아버지도 이 부근 어딘가에서 한강을 바라보며 고향을 떠올렸을까? 혹시 그는 군화에 밴 먼지를 털어내며 이 도시의 미래를 잠시라도 상상해봤을까? 그리고 지금의 이 도시가 그런 상상 이상으로 변화했음을 보았다면 어떤 표정을 지으셨을까? 서울에서의 일정이 끝나갈 무렵 저는 매일 저녁 호텔방 안에서 지도와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나란히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사진 속 풍경을 기억에 새기고 당시 그분이 남기셨던 지명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저는 다음 발걸음을 어디로 옮겨야 할지 조심스레 정해나갔고 결국 도착한 곳이 바로 파주였어요. 평범한 지도 위에선 서울에서 북쪽으로 그리 멀지 않은 도시처럼 보였지만 제게는 한 인간의 기억과 역사가 깊이 새겨진 장소였기에 그곳을 향하는 길은 단순한 여행이 아닌 일종의 순례처럼 느껴졌습니다. 기차에서 내려 다시 버스를 타고 한참을 이동한 후 저는 과거 미군 기지가 있었다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기록 속에는 언덕 아래 나무들이 우거진 곳이라며 단편적인 풍경이 묘사되어 있었는데 제가 도착한 그곳은 마치 그 묘사 그대로를 복원해 놓은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오래전의 막사나 건물들은 물론 모두 사라지고 없었지만 그 자리를 대신해 지금은 작지만 단정한 공원이 조성되어 있었고 산책로를 따라 심어진 벚나무들이 이따금 바람의 가지를 흔들고 있었지요. 이른 봄의 햇살이 잔잔히 내리쬐는 그 공원에서 저는 벤치 하나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시끄러운 도시의 소음도 급하게 걷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없는 그곳은 왠지 모르게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했고 그 느림 속에서 저는 오래전 이 자리에 서 있었을 할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같은 방향의 햇빛을 맞으며 이 언덕을 올랐을 수도 있고 혹은 저 나무 아래에서 동료와 함께 점심을 나누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괜스레 주먹을 쥔 손끝이 따뜻해졌어요. 그러던 그때였습니다.
제 바로 오른쪽 벤치 쪽에서 느릿하게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고, 저는 고개를 돌려 인사를 건넬 준비를 했습니다. 중절모를 눌러쓴 백발의 어르신 한 분이 천천히 다가오셔서는 제 앞을 지나치려다 문득 걸음을 멈추셨고, 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거셨어요. 실례합니다만, 혹시 외국에서 오셨어요? 그 순간, 저는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그 말투에는 어딘지 모르게 오랜 기다림과 반가움, 그리고 조심스러운 호기심이 동시에 담겨 있는 듯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왔어요. 제 외할아버지가 이곳에서 근무하셨던 군인이셨거든요. 그러자 어르신의 눈가가 환히 밝아지면서도 동시에 깊은 주름 사이로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였어요. 그는 조용히 옆 벤치에 앉으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때가 참 오래 전이죠. 내가 12살 무렵이었는데 이 주변은 전부 흙길이었어요. 먼지가 풀풀 날렸고 해가 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시절이었지요. 그런데도 이 언덕에는 항상 미군들이 있었어요. 고무신을 신은 우리 아이들이 몰려가면 군인 아저씨들이 초콜릿을 나눠주곤 했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서서히 뭉클해졌습니다. 익히 들었던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그 시절을 살아낸 사람의 입에서 생생한 기억으로 전해지는 목소리에는 또 다른 무게가 있었고, 그것은 기록이나 사진 속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그 초콜릿 맛을 아직도 기억해요. 너무 달아서 한 조각만 입에 넣어도 온몸이 따뜻해지던 그런 맛이었죠. 전쟁통에 먹을 게 귀해서 입에 넣은 걸 한참을 녹여 먹었다니까요. 어르신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작은 웃음을 지으셨지만 그 표정 안에는 단순한 회상이 아닌 생존자의 고요한 회한이 담겨 있었고, 저는 그 순간을 조심스럽게 가슴속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살며시 제 가방에서 할아버지의 사진 한 장을 꺼내어 그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지만 어르신은 사진을 받아들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한참을 바라보셨어요. 그러다가 불쑥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분 어쩌면 제가 본 적이 있는 분일 수도 있어요. 저 복장은 틀림없이 그 시절 장교들 모습이에요. 우리 동네 아이들한테 장난감 자동차를 나눠준 군인도 있었는데 그게 혹시 이분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전율처럼 서늘한 감정을 느꼈고 동시에 이상하리만큼 따뜻한 위로가 느껴졌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두 사람이 잠시나마 같은 땅 위에서 스쳐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소중하고 아름답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날 파주에서의 짧은 만남은 시간이 흐른 뒤에도 제 마음 한켠을 오래도록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기억 속에 머물고 있던 전쟁의 미국인이 다른 누군가의 입을 통해 초콜릿을 나눠주던 따뜻한 형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은 저에게 있어 이 여정의 모든 의미를 단 하나의 장면으로 응축시켜 보여주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카메라도 없었고 녹음도 되지 않았으며 어떤 극적인 사건도 없었지만 그 대화 속에는 시대를 관통하는 진심과 고마움,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인간다움이 뚜렷하게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르신과의 짧은 인사를 마친 뒤 저는 공원 한쪽의 벤치에 앉아 오랜 시간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바람은 나뭇잎을 천천히 흔들고 있었고 노을이 지는 하늘은 마치 오래된 필름 사진처럼 붉은빛과 회색빛이 뒤섞인 채 서서히 어두워지고 있었지요. 저는 그곳에서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별다른 생각도 없이 다만 눈앞에 펼쳐지는 시간의 결을 가만히 느끼며 마치 할아버지의 과거와 저희 현재가 겹쳐진 그 자리에 서로 다른 두 발자국이 겹쳐지는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상이 어쩐지 현실보다 더 또렷하게 다가왔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여행은 단지 가족의 흔적을 더듬는 개인적인 추적이 아니었고 낯선 문화권을 방문하는 탐험도 아니었으며 과거에 대한 향수나 단순한 애도의 감정으로 움직인 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오히려 그것은 인간의 이야기, 그리고 인간 사이의 기억의 전파에 대한 탐구였습니다. 누군가의 삶에 깊이 각인된 기억이 세대를 건너 또 다른 누군가의 선택과 감정, 그리고 삶의 방향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직접 체험한 셈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여정이 제게 가르쳐준 것은 기억이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더 정직하고 따뜻하게 살아가기 위한 등불이 되어준다는 진실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에게 끊임없이 들려주셨던 한국에 대한 이야기, 사람들의 강인한 정신과 그들이 전쟁 속에서도 품었던 품위에 대한 이야기는 당시엔 그저 옛날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이렇게 실제의 시간과 공간을 밟으며 마주하니 그 말들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살아있는 진실이었는지를 절감하게 되었어요. 서울과 파주를 오가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주는 이 놀라운 이중성을 계속해서 마주해야 했습니다.
최첨단 기술과 높은 교육 수준, 경제 성장이라는 표면 아래에는 여전히 상처의 기억을 조용히 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 기억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려는 사회의 분위기가 확실히 존재하고 있었어요. 발전이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새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커다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은 단지 경제 성장의 수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스스로를 지켜내고 일어선 이 나라 사람들의 의지를 의미한다는 것을 저는 이제 정확히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비단 과거를 추억하는 노래나 사진 속 이야기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젊은 세대의 눈빛과 언어, 그리고 행동 속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의 하늘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어두워져가는 구름 사이로 뚫고 나가는 비행기의 날개처럼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이야기는 제 삶의 방향을 천천히 바꾸어 놓았고, 제가 앞으로 만들어 나갈 수많은 이야기 속에도 분명히 녹아들게 될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더라면, 이 놀라운 변화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셨더라면, 그런 생각이 문득 가슴을 저릿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기억했고, 이렇게 직접 그 이야기를 따라 걸었으며 그 여정을 통해 또 다른 이야기들을 기록하고자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분은 분명히 미소 지으셨을 거라고요. 기억은 때로 무겁지만 누군가 그것을 품고 걸어간다면 반드시 의미가 됩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시간들을 통해 그 의미를 온몸으로 느꼈고, 이제는 그것을 다시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비행기가 구름을 가르며 미대륙을 향해 날아가는 동안 저는 조용히 창가에 머리를 기대고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나라, 저도 이제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기억은 제 안에서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저의 여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 되었어요. 이 사연을 들으니 지금의 한국이 존재하기 위해 정말 많은 분들이 희생하고 애썼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동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